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차와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도시로 옮겨 다니는 여행을 주로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익숙함에서 살짝 벗어나 초저가 관광버스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검색창에 당일치기 버스 여행을 입력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상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가격은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이 정도면 한 끼 외식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인데요. 이렇게 상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겠죠? 대부분의 상품은 특정 지하철역 앞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만약 집과 출발지가 가깝다면 꽤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여행의 매력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버스 한 대쯤 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던 건 10대에 가까운 관광버스들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목적지, 이 여행에도 분명히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우등버스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지만 가이드가 동행해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줍니다. 버스형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에 대한 걱정 없이 버스 전용 차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한참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가 관광버스 상품의 경우 대부분 입장료가 없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입장료가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곳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논산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탑정호 출렁다리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국내 호수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 중 가장 긴 다리로 2020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총 길이 600m의 대형 출렁다리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호수 위를 걷다 보면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 듭니다. 다리 바다 아래로는 물결이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개방감이 훌륭하네요. 마침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빗내림이 호수 위를 천천히 스치고 다리는 그 위에 가만히 떠 있는 듯합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야간에도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 조명 연출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다리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 주탑은 2개입니다. 주탑 사이 중간에는 스카이 가든이라 불리우는 넓은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에 잠시 내려온 기분이 듭니다. 탑정호 주변으로는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한 바퀴 도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고 출렁다리만 왕복해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탑정호 수변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상업시설과 산책로가 잘 어울리진 공간인데요.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길은 소풍길이라고 불리는데 코스가 다양하고 길이도 길어서 이 길 하나만 목적으로 찾아와도 충분해 보입니다. 왼쪽으로. 호숫가에는 큰 카페와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고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하네요. 탑정호 출렁다리는 다리 그 자체를 넘어
복합 유원지로 완성된 논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논산을 찾으신다면 한 번쯤은 꼭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버스는 한 장소당 대략 1시간 정도 머무는데요.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논산의 천년고찰 관촉사입니다. 관촉사는 고려 광종 19년 968년에 창건된 사찰로 전해집니다. 관촉이라는 이름은 부처의 빛이 세상을 비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기도와 염원이 쌓여온 공간이었습니다. 사찰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나지막한 산 중턱, 관촉사 한쪽에는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불상이 서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며 높이는 약 18m, 아파트 6층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조 불상입니다. 고려 광종 때 제작이 시작되어 무려 37년에 걸쳐 완성되었고 승려, 해명과 100여 명의 석공이 함께 만든 대작입니다. 이 고려시대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세련된 비례와는 다른 크고 단단하며 다소 투박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투박함 속에는 고려시대의 미적 감각과 민중신앙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상은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그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다시 평가받아 2018년도에 국보로 습격되었습니다. 미륵불은 미래의 출현에 중생을 구제한다는 민간신앙에 기반하는데요. 이 은진미륵은 단순한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풍년과 평화, 삶의 안정을 바랬던 사람들의 현실적인 소망이 투영된 존재였습니다. 머리와 관 사이에는 유난히 길게 표현된 이마가 있는데요. 이 이마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거대한 덩치 탓에 상체와 하체를 따로 제작해서 이어 붙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워낙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붙였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 뇌 기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있어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관촉사 중심에는 대웅전 대신 대광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2층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이 높은 단층 구조입니다. 한쪽에는 돌로 만든 성문인 해탈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강경 젓갈시장입니다. 강경 젓갈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젓갈 전문시장인데요. 젓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강경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까지 금강수훈의 중심 항구였습니다. 서해에서 잡은 생선과 새우가 강경 포구로 들어오고 이곳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젓갈 사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젓갈시장 옆에는 눈에 띄게 새하얀 성당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강경 성지 성당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박해와 신앙 그리고 기억의 시간이 깊게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첫 활동지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조선으로 들어와 이곳 신자였던 구순호의 집에 머물며 첫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지금도 그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떠들썩한 젓갈시장 바로 옆에 이렇게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곳 강경은 김대건 신부가 스쳐 지나간 곳이 아니라 사제로서 처음 활동을 펼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당에서 조금 더 가면 강경 근대거리가 이어집니다. 마치 100년 전에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입니다. 한때 강경시장은 전국 3대 시장이라고 불린 만큼 번성했었는데요. 그 흔적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거리는 관광용으로 재현된 공간이지만 골목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는 고양이 조형물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이곳은 고양이들의 천국인가 봅니다. 근대거리의 중심 구락부라고 불리는 이곳에 서 있으면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근처에 젓갈시장도 많고 새로 생긴 식당들도 많아서 한참을 고민하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수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 가까운 옥녀봉에 올랐습니다. 옥녀봉은 선녀도 반한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해발 50m 남짓의 낮은 봉우리로 근대거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낮은 계단을 오르면 강경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 고즈넉한 풍경이네요. 바로 위에 있는 옥녀봉 공원은 한국 침례교회 첫 교회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 아래에는 옛 침례교 교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정자에 앉아 있으면 눈앞으로 금강이 펼쳐집니다. 조용하고 넉넉한 풍경입니다. 옥녀봉 동상 바로 앞엔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 가게 하나뿐인데요. 지금도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풍경을 평생 잊을 수 없어 여기 남았다고 하시네요. 가게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옥녀봉 정상입니다. 거대한 나무와 봉수대가 이곳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강이 바로 금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나무는 마치 옥녀봉의 수호신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한국 최초의 침례교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초가집 건물인데요. 밖에 놓인 고무신들이 누군가 막 예배를 마치고 나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옥녀봉 아래에는 넓은 금강공원이 펼쳐집니다. 공원에는 옛 강경포구를 오갔을 목선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배들로 전국으로 물자를 나르던 시설을 떠올리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금강은 이름처럼 순하고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곳은 강경 관문입니다. 1920년대에 만들어져 강의 수위를 조절하던 역사적인 시설입니다. 관문 주변에는 매우 큰 시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수문장처럼 조용히 맞아주는 곳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온빛 자연 휴양림입니다. 이곳은 원래 사유림이지만 현재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차량 진입이 제한돼서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나무의 잎은 떨어졌지만 숲은 여전히 깊고 푸릅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난 뒤라 마지막 코스가 숲 산책이란 점이 유난히 좋게 느껴지네요. 휴양림에 정해진 코스는 없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는 숲입니다. 이곳은 SBS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넷플릭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촬영이 끝난 뒤에도 찾는 팬들이 많아서 아예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걸어가면 이제 물소리가 들립니다. 숲속 한가운데 있는 인공 저수지를 둘러싼 풍경이 고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예쁜 노란 펜션이 촬영지로 사용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포토스팟이라고 하는데요. 단풍이 드는 11월 말이나 또는 눈이 많이 내린 뒤에 오면 또 다른 멋진 얼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참 맑습니다. 뱃속까지 깨끗하게 씻기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휴양림에는 다양한 등산로도 이어지는데요. 마음에 드는 코스를 정해 편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백숲길도 이어지는데요. 편백나무는 아직은 어린 나무들입니다. 이 숲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럼에도 이 공간을 무료로 개방했다는 사실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논산의 여러 장소를 돌아보며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점심비와 커피를 제외하면 단돈 3만 원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던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운전에 부담도 없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이 여행이 여러분의 다음 계획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